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겁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원내 사항입니다.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참고로 당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을 통할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도전정신과 애국심으로 변화와 쇄신을 이끌었습니다. 그 마음 이어받아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단결,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렇게 두 분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바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참석을 할지가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정당이고 실용정당입니다.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투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정치죠. 야당은 정쟁 국감을 끝내자마자 정권 퇴진을 위한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쟁 국회를 중단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된 민생국회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 변호사님. 네. 사실 이 두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이런 직접적인 언급 없이 민생 그리고 야당에 대한 공세 발언 이런 걸 하면서 조금 피해갔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문제를 두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법이라는 것에 있어서 국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 원내대표인 본인의 소관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본인은 당대표로서 원내를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좀 알력 다툼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실상 보수 내부에 있어서도 좀 피로하다. 지금 민생도 어렵고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내부에서 싸울 때인가? 그리고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주말 동안에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그것보다는 민생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주력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지금 아마 한동훈 대표가 추후에도 입장 정리를 하겠지만 원내에서 그리고 원내를 넘어서 원외에서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아우르는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우르는 절차가 의원총회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토론만 할 것이냐를 놓고도 전망이 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 의원총회에서 표 대결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당 분열을 막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마 11월 초에 의총이 열릴 것 같아요. 거기서 토론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 분열의 시초가 됩니다. 친한계다, 친윤계다. 그래서 표결은 결국은 공멸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니까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런 의원총회를 통해서 서로 의견 개진하고 거기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또 당의 리더십입니다. 또 저희 같은 이제 의원들이 할 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전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의원총회가 토론으로 가고 뭔가 이 특별감찰관 문제에 극적 타협을 한다 이런 그림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사전에 만나던 사후에 만나던
두 분이서 해결하는 게 맞고요. 지금 뭐 표결로 가면은 분당한다, 뭐 분열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표결로 가면 분열되기 전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저거를 표결로 간다.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는 걸 국민 앞에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그거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제가 어느 방송에서는 예전에 우리 봉숭아학당이라고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었는데 예. 봉숭아학당의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절대로 가서 안 되고 오늘 뭐 의총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의원들끼리 나와서 서로 이제 토론은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표결이 아닌 지도부에 맡겨서 지도부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애써 이야기의 핵심을 피해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회의 자리에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를 제외한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서는 또 이견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첫째,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것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인요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당인 국민의힘은 사적 충성과 이해관계보다 공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강 변호사님, 네. 투탑,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이 투탑은 애써 말을 아낀 것 같았는데 결국엔 이견이 나오긴 나왔어요. 맞습니다. 지금 인요한 최고위원 그리고 김정혁 최고위원 이 두 분이 어느 진영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공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다만 서로 간의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금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당내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게 북한인권법이라는 게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이 재단의 이사를 그 반 정도로 추천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2016년보다 지금 현재 2024년에 북한 인권 실상이라는 거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하는 것이 이 당의 색깔과 맞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방적 차원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저는 표결로 가지는 말아야겠지만 어떠한 의견을 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토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눈길을 끄는 요즘인데요. 어제는 청년 100명으로부터 역면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 정당인지 아주 중요한 차이는 이견을 허용한다는 것. 저는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개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죠.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인재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공적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생활이 됩니다. 공적 마인드를 갖추십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 전 대변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가능하다. 이건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 같거든요.
뭐 저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민주정당이라면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청취하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며칠 전이었나요? 한동훈 대표에게 그 국민의힘의 김태흠 그 충남도지사께서 뭐 이견을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대표가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항의하셨던 그런 모습도 있던데 예. 그런 부분들을 왜 수용하지 못하셨는가 하는 부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 공적 마인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이 그 유승민 국민의힘의 전 의원께서 요즘에 하신 말씀이 선공후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공적인 게 먼저고 그다음에 아내 사랑이 그 다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보면 당연히 이 선공후처처럼 그 국민의힘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적인 마인드를 먼저 이렇게 무장하시는 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위해서 맞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여쭤봤고 다시 돌아와서요. 이 전 의원님, 공적 마인드 지금 언급 주셨는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어제 이 태도나 말로 봐서는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러서면 안 되죠. 지금은 당 대표이고 저 말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을 장관 시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장관 시절의 한동훈과 정치인으로 이제 변모한 한동훈은 워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취하고 있는 모습 중에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데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물러서는 건 첫째 안 되고요. 예. 두 번째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은 그 선택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